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진핑의 1대1로의 그 진행 상황, 아프리카의 진행 상황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프리카에서의 1대1로 진행 상황을 이렇게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부티, 또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러한 모습이 또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서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1대1로의 그 투자 패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리뷰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패턴 따라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았을 때 그 인프라 투자가 있습니다. 보통 인프라 투자는 차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 차관을 줄 때,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차관을 줄 때, 보통 그 기준이 그 사업성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대체 자산의 그 활용도를 가지고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한 것으로 좀 많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견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산을 오히려 중국에서 사용하게 되는, 또 조차하기도 하고 점유하는 이런 형태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번째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체 자산을 이제 취득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부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채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 서방 세계에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좀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투자 패턴이 PPP 사업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전환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PPP 사업이라는 것은 민관 합동 프로젝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사실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공동 소유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전력 공급에 관한 이 사업까지도 우리나라로 보면 한전과 같은 곳이죠. 이러한 사업까지도 중국의 개인 기업이 이것을 맡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게 좀 전개될 위험이 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항만에서도 이렇게 PPP 사업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대체로 이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채굴권을 확보하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은 더 이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굴권을 획득을 해가지고 일부를 상대국의 이 정부에 이제 어느 정도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가져가는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실질적인 소유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좀 대대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더라.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는요, 중국 국유기업을 통한 산업 개발이 있더라. 경제 특구를 중국 개인 기업이 와서 이 특구를 개발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대거 중국 기업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차관을 해주니까요, MOU를 맺게 해서 중국 국유기업을 통해서 그 나라의 산업을 개발하고 있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우리나라 동남아를 가보면은 이 상권의 한 70% 정도를 화교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산당은 아닙니다. 중국인들이죠. 한 70% 정도를 화교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유 기업이 와서 이렇게 한 나라의 이러한 산업을 장악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화교 자본은 그냥 개인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유 회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산업 자본을 잠식할 경우에는
이 국유기업은 이 개인이 아닙니다. 전부 그 주인은 공산당인 것입니다. 이름만 달리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공산당이고요. 또 이 국유기업들은요, 돈을 마음껏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얼마든지 이 대출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국가니까요. 국유기업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다가 차관을 해줘야 될 돈을 이 기업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산업개발까지도 이러한 개인 기업들이 이것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업 전체는 이 그 국유기업에게 장악이 되는 것이고, 그 국유기업 뒤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념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국유기업을 통한 산업개발, 경제 특구나 기업 제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요, 기업의 활동이기 때문에 매스컴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전문한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경제 특구를 개인 기업이 와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국가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심각한 것 또 하나 있는데요. 디지털 금융 군항 실크로드로 이게 확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대체로 보면은요, 이 중부권에 있는 나라들은 이게 잘 못 삽니다. 그런데 이쪽에 지중해하고 붙어 있는 이러한 나라들은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남아공은 이 백인들이 오히려 여기에서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국이나 이런 서방 세계와 직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지중해권에 있는 나라들이나 이 남부 쪽에 있는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고, 또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로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는 디지털 실크로드가 전개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하고 중신그룹이 이 서방 세계에서는 퇴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프라를 깔면서 정보 취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빅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프리카에서는 70% 정도를 화웨이, 그 LTE, 이 4세대 정보통신이죠. 이것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3개국 정도가 여기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실크로드가 발전을 하면은요, 여기에는 반드시 또 금융이 따라옵니다. 말하자면 요즘에는 우리가 다음 그 카톡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융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금융 기능을 대신합니다. 해서 금융 실크로드로 이게 발전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군항 실크로드로도 발전을 하고 있더라. 지부티, 카메룬 이런 곳에서는 군항이 지금 설치되고 있더라. 이러한 것들이 지금 1대1로의 여러 가지 그 투자 형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맨 위에 있는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이 인프라 투자 차관하는 거,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또 광산 개발 문제가 좀 있더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국유 기업을 통한 산업 개발과 디지털 실크로드인데요. 요즘 이제 디지털 실크로드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프리카 1대1로의 이 전반적인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 이쪽 동부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대1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체계적인 논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행된 지가 10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어떠한 그 분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논문 하나둘씩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논문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료 수집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되어서 매스컴을 탄 거, 그것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강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정도를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이게 전문가들은 그 이면을 추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이 아프리카 1대1로의 진행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그 서부 해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 이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지리아가 이 아프리카 내에서도 GDP 규모로는 이 인구가 한 2억 명 되다 보니까요. GDP 규모로는 한 1, 2위를 다투는 이제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석유가 아주 많이 나고 있고요. 세계 7위의 그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의 특성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1인당 GNP가 2,430달러이네요.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좀 잘 사는 그러한 이제 그 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급여로는 월 20만 원이네요.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이 나이지리아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요.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많고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 왜 이토록 아프리카를 방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 부정부패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정부패 있는 곳에 지원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독재자를 양성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공산당의 정체성과 더 잘 일치를 합니다. 우리 1대1로 부분이 끝나면 제가 부정부패 문제를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부정부패와 공산당은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이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공산당 체제 하에서는요, 부정부패를 근원 삼아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세계에서 부정부패를 막아버리면요, 그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아주 많은 통제를 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권 장악의 수단으로 많이들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진핑의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시진핑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본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유명한 것은요, 무역 사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하고는 신용장 거래를 하면 안 되고요. 신용장 거래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이 무역 사기가 아주 극성입니다. 유명합니다. 그리고 세계 7위의 그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부가 좀 부패해 있습니다. 자, 그 나이지리아의 수출액의 한 90% 정도는 석유인데요. 나이지리아의 모든 이 세금을요, 정부 세금의 이 70%가 외국에서 내줍니다. 이 석유 가져가면서요. 그러니까 석유로 인하여 이제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번 돈의 한 70% 정도가 관료들에게로 나갑니다. 1위로 해가지고 매년 150억 달러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요. 한 15조 정도가 이 관료들의 이 부정부패로 이제 나가는 돈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기에서는요, 유조선이 사라지기도 해요. 유조선 떼기를 해요. 그리고 석유관에 구멍을 내가지고 석유를 이제 훔치기도 해요. 그래서 석유관에 구멍을 내가지고 유출된 그 기름으로 인해서 여기에 무슨 이제 삼각주가 있다고 합니다. 맹그로브 이 숲이 있는 아주 그 많은 자원, 많은 그러한 그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맹그로브 이 삼각주가 있는데 그것이 다 이 기름으로 덮여가지고 이제 훼손이 돼버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여기에서요, 아프리카의 그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있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아프리카가 이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아프리카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아마 이 손을 잡을 겁니다.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해결이 국민 전체가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 중에 청렴한 지도자가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이 고리타분한 체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요. 조미, 수호, 조교 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양성해낸 것입니다. 이승만이 그 배제학당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는 것이죠. 한성 감옥에 있을 때 5년 동안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양육을 한 것입니다. 필요한 책들을 계속 공급을 해준 것이죠. 이렇게 양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양육을 한 거예요. 이승만이 그 당시에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그 나라를 살립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사들의 몫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 중에 이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프리카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선교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아프리카는 아주 어려울 것이고 공산국가로 공산주의가 활개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요. 중국에서는 이 석유에 대한 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석유 자원을 수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이 나이지리아에 깊이 이렇게 1대1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대1로를 하면서 2018년 이 9월 달에 이제 그 아프리카 중국 정상회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거의 다 왔죠. 이랬을 때 이 부하리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과 면담을 해서 60조 정도의 인프라 자금을 얻어냈습니다. 이때 시진핑이 한 60조 정도를 아프리카에 투자를 했는데 이 중에 한 6조 정도를 나이지리아에서 이 부하리 대통령이 이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곳곳에서 인프라 사업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라오스 이바단 철도가 2016년 2월 달에 완공이 됐는데요. 한 157km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국까지 연장시키는 그러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공항의 새로운 터미널을 구축을 지금 하는 가운데 있고요. 이렇게 1대1로 사업이 여기에서도 이제 힘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2022년 11월 달에 레키 그 심해 항구가 이제 완공이 됐는데요. 서아프리카 최대 컨테이너 항입니다. 해서 1년에 120만 개가 처리가 가능한 이러한 심해 항구가 이때 완공이 되었는데, 이때는요, 이 사업은 차관을 통해서 하지 않고요, PPP 형태를 통해서 했습니다. 왜냐면은 차관을 통해서 했을 때 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PPP 사업 형태로 이렇게 좀 변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소유권을 중국 국유기업이 52.5%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것은요, 단순한 조차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차관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소유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이 서해안에 있어서도 이 나이지리아의 항구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카메룬이 있는데요. 카메룬에 대해서는 이건 바다가 깊습니다. 여기에는 군항 기지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지리아를 살펴볼 때 이제 그 특이한 것은 이제 이 심해 항구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 PPP 사업 형태로 이것을 변화시켜서 발전시켜 가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콩고가 민주공화국 콩고가 있고요. 그냥 공화국 콩고가 있습니다. 공화국 콩고는 한 1,500불 정도 됩니다. 좀 잘 살아요. 이 한국 쪽에 있고요. 그런데 이 DR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가 아주 소득이 낮습니다. 500달러밖에 안 돼요. 그 1인당 국민 소득이요. 이 콩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안하고도 약간 붙어 있긴 한데요. 이 콩고의 전 세계 코발트의 3분의 2가 여기 콩고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발트는요, 구리를 정제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재료인데, 이 코발트가 전기 자동차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세계가 바짝 뒤집혀 있습니다. 중국은 이 코발트를 점령을 해서 이 공급에 있어서 하나의 그 자원 외교를 하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워낙 못 살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코발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동 착취의 문제가 한번 대대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코발트 공장에 이 광산이 총 19개가 있는데요. 19개 중에서 15개가 이 중국 국유기업이 2016년 4월 현재로 봤을 때 국유기업이 전부 이제 장악을 한 것입니다. 중국 국유기업에서는요, 이 차이나 몰리브덴이 이걸 전체를 좀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인프라 건설을 막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이면은 1대1로가 시작하기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2,000마일의 그 도로를 건설을 해줬고, 또 31개의 병원을 지어줬고, 2개의 대학을 지어줬고, 5,000개의 그 정부 주택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프라 건설을 이렇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구리 광산 그리고 코발트 광산을 구매를 했던 것입니다. 인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콩고 정부에서도 이 코발트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원료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21년 8월 달에 계약의무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계약된 대로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또 2022년 2월 달에는 차이나 몰리브덴의 광산 운영권을 박탈하는 이제 그러한 입법 행위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프리카니까 이런 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콩고에서는 입장이 이러한 자원을 세계가 함께 써야지 어떻게 중국에서 이것을 다 독점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까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현재의 그런 진행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전기차의 그 핵심 원료가 이 코발트인데, 이 코발트의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 2가 콩고에 있는데 이걸 다 중국 기업이 점령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원 외교를 하려고 하는, 공급망을 이제 틀어쥐고 여기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자원 외교 혹은 자원 관련한 그 전쟁,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방 세계에서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콩고 정부에도 전해지니까 콩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잠비아인데요. 이 잠비아는 이제 이 콩고 옆에 이제 붙어 있는 나라인데, 잠비아도 1,023불이니까 월 한 9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게 이제 그 평균 소득이 됩니다. 이 잠비아도 이 세계적인 구리 생산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리에서 이제 코발트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90년대 말에 그런데 여기에서 잠비아에서 집단 에이즈가 발생을 해서 한번 좀 시끄러웠습니다. 여기 이 잠비아도 심한 빈부격차가 있고요, 부정부패가 있고 그렇습니다. 2000년대부터요 중국에서 인프라 개발 경제 원조를 여기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구리를 보고 한 거죠. 그래서 구리 광산을 통째로 넘겼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배분 구조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1대1로가 시작이 되니까 이 1대1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다가 공항, 고속도로, 댐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을 했는데요. 이때 60억 달러 이상을 차관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6조 정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리값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2020년 11월 달에 국가 부도가 났고요. 2022년 6월 23일에는 대외 공적 채무가 한 17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 여기 있는 6조 정도 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 대한 그러한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대1로 자금을 쓰고 부도가 난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 광산 운영권 가지고 이제 딜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보면은요, 1대1로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런 지역들, 이런 데는 자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자원을 바라보고 이렇게 들어가더라. 항구를 바라보고 들어가고 자원을 바라보고 여기에 이제 그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뺏어가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이 서방 세계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프리카 중에서도 좀 잘 산다고 말하는 이러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데는 1대1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 남아프리카는요, 금이 풍부합니다. 호주하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주 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일찍부터 이 영국이나 이런 데 있는 백인들이 여기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비교적 잘 사는 나라이고요. 세계 37위의 그러한 그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 여기 아프리카에서는 수장국,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약 6,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900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흑백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경제권을 다 쥐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형성을 해야 이 경제가 여기에서 점프업을 하는데 중산층 형성에서 실패를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GDP 규모에 있어서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다가 그 1위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요, 디지털 실크로드가 여기에 상륙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차이나 텔레콤이 이 통신 라우팅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이나 유니콤이 해저 광 케이블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웨이가 4G, 5G 휴대폰 가지고 하고 있고요. 차이나 모바일이 통신 사업, 그리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실크로드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의 1대1로와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디지털 실크로드입니다. 말하자면 차세대 산업이죠. 차세대 산업마저 중국에게 이 기득권을 장악을 당해버리면 이 아프리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손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G7, EU 이런 모든 나라들에서는 이 디지털 실크로드 부분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고 빨리 이 부분이 아프리카로 진입을 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아프리카의 70% 정도가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화웨이에. 그런데 그것은 4G거든요. LTE입니다. 4G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5G가 이제 그 대세를 장악하게 되는데 속히 여기에 있어서 이제 서방 세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실크로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웨이가요, 해저 광 케이블 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여기 동아프리카로 해서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해서 프랑스로 이어지는 해저 광 케이블 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축 사업은 2018년도에 브라질에서 카메룬으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 케이블을 이렇게 지금 깔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화웨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5,000km에 이르는 이러한 광 케이블 구축 사업을 지금 화웨이가 하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23개국에 지금 화웨이가 진출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얘기했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23개국에 그 진출하는 가운데 있고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LTE 시장의 그 70%를 점령을 했는데요. LTE는 4G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LTE 시장을 장악하고 할 때 뭘 가지고 했느냐? AI 기반 감시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이런 시장을 개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AI는 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중국은 전 주민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의 이런 나라들에 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국가에 있는 이 주민들을 통제하길 원하는 나라는 다 이 기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23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웨이는 그 핸드폰이죠. 그리고 GTE는 이 중신 그룹인데요. 이 둘이 항상 함께 다닙니다. 이건 통신 장비입니다. 그리고 하이크비전은 CCTV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그 AI 기반의 감시 시스템을 이제 그 나라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가 수도인데요. 여기에 15,00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화웨이나 이런 데가 다 국유기업이에요. 어떤 사람은 화웨이가 지분 구조를 보면은 뭐 국유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만 그렇게 돼 있지 화웨이는 분명한 국유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 모든 돈을 다 대고 있는 것이에요. 화웨이는 결코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국유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 실크로드의 3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통신 기반 시설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면 광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인공위성 위치 이 정보 시스템하고 AI 그 인공지능 기술하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술. 이것은 양자 역학에 따른 연산 체계를 이제 연산 체계를 세우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자유무역과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런 나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러한 나라들, 남아공 이러한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산업 기반이 좀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렇게 디지털 실크로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로코에서는요, 탕헤르테크, 이게 스마트 시티인데요. 여기에 중국 기술 기업이 200곳 정도 입주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저광통신망 사업은 해저광통신망 사업을 중국이 이와 같이 전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정해지면 이걸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대적인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화웨이하고 중심 기업이 퇴출을 당했습니다. 왜 퇴출을 당했냐? 정보를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사실은 앞으로는 큰 이슈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떤 선거를 하게 되면은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선거를 미리 예측을 다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조작도 해낼 수가 있고,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면 한 나라를 여기서 주무를 수가 있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웨이하고 중신을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는 퇴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전부 아프리카로 이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한 번은요, 중국에서 아프리카 연합본부라면 이 전체를 지금 대표하는 기관이죠. 이 연합본부에 이 건물을 세워줬습니다. 중국에서 무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5년 동안 이 도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프랑스에 있는 르몽드지가 이것을 발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연합본부를 세워주고 이걸 도청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요, 부룬디 대통령궁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가봉, 콩고, 짐바브웨 의사당을 건립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서방 세계에서는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해저광통신망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디지털 실크로드를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왜 이런 일을 하나요? 국가가?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공산주의자들을 그 대통령이나 이런 수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국유기업들은 그렇게
공산당을 선호하는 정부가 돌아왔을 때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그 기업의 운영권을 맡기겠죠.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생산수단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이제 여기까지 이르자 G7을 비롯해서 EU 20개국을 비롯해서 이 서방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방 세계에서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37개국 중에서 11개국에 지금 부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1대1로에 참여해서 자금을 받은 곳이 37개국인데 그 중에서 11개국이 지금 부채 문제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G7에서는 더 나은 세계 재건, 이것을 Build Back Better World 이렇게 해서 B가 3개 있죠. B3W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은 세계 재건, 이 구호를 외치면서 G7에서 2035년도까지 40조 달러, 4경 정도죠. 이것을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 보면은 770조 정도를 신속히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교역량을 보면은요. 그 전에는 미국이 15.5% 정도를 교역을 했는데 이게 5.6%로 떨어지고요. 중국이 4%이던 것이 지금 25.6%로 늘어났다. 그래서 아주 이 아프리카 쪽이 지금 교역량이 중요하게 문제로 지금 부각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EU에서는요.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나은 진지한 제안을 하겠다. 말하자면 지금 중국에 사는 이러한 제안들은 한 신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제안들인데 우리는 진정한 제안을 하겠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400조를 투자하겠다. 그런데 EU국과 관련된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식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백신 생산 허브를 아프리카에 설치한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한다. 여기에서 이 대표적인 것이요. 소형 원자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아프리카의 이 서방 세계에서 필두로 삼고 있는 아이템이 제가 볼 때는요. 소형 원자로하고요. 왜냐하면 전기 문제가 있으니까요. 소형 원자로하고 5G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부분이 빨리 이곳에 대해서 시장 개척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우리나라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세계적인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형 원자로 영업이 좀 일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삼성의 5G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좀 영업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 미국에서 보면요, 모든 범위의 재정적 도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대출, 차관, 보증 모든 범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G7 국가에게만 이걸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면 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속히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속히 이 각 나라별 그러한 정보를 주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지역개발협력협회라는 자그마한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자료들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에게 그러한 자료들을 좀 넘겨주면서 그러한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세계를 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는요, 2021년 5월 23일에 이 에티오피아에 5G 입찰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5G 입찰을 이 보다폰 그룹과 계약을 했습니다. 저 보다폰 그룹은 영국 회사입니다. 핸드폰사입니다. 우리도 신속히 이러한 형태로 진행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웨이 기술은 4G거든요. 이게 이제 5G 기술로 해서 우리가 들어갔으면 하고요. 또 2022년 10월 달에는 이 소형 원자로를 가지고 미국과 일본과 가나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형 원자로는 세네갈, 케냐, 우간다, 잠비아 이런 곳에까지 확장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도 좀 참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선교사님들은 이제 이 선교에서 반드시 나라 사랑의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이 빠진 복음은 중요한 것들이 빠진 그러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 꼭 가르쳐져서 그 가운데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이 정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정말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르쳐야 되겠고, 그곳에 있는 인재들을 뽑아서 한국으로 좀 보내어서 그들에게 신학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나라가 중국이랍니다. 그리고 중국어가 그렇게 인기가 있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그러한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삼성이나 두산이나 이런 데들이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로 좀 진출을 해서 여기에 뭔가를 기여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네요. 디지털 금융 실크로드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내에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당수가 중국 투자와 중국 기술을 사용해서 이러한 그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오페이, 케냐의 모바일 결제는 엠파사, 에티오피아는 그 텔레비르, 이러한 데에서 화웨이 기술을 사용해서 이러한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의 기능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우리의 금융 기능이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크게 갈 겁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오히려 엔트 그룹을 세워서 이 그 자금 시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러한 모든 전자상거래는 이제 이 디지털 금융으로 또 나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화웨이에서 디지털 금융 실크로드로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군항 실크로드, 지부티하고 카메룬에는 지금 이 군항을 설치하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프리카를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그 부정부패 문제와 그리고 취약한 이 나라의 이 중국이라는 이 큰 이 세력이 이 전체를 이 공산주의로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케냐의 애국가를 한번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프리카에는요, 기독교 국가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바르게 하면은 그 정직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시정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사의 몫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케냐의 국가를 한번 좀, 애국가를 한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각 절마다 있는 이제 그 눈에 들어오는 것들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에게 축복 내려 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면은요, 일어나세 우리의 형제여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세, 그리고 우리 자신을 결연히 바치세 하면서 2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일으키자 이는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 함께 하자. 하나 된 유대 안에서 하면서 물론 이 뒤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